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12일 주말 아침입니다. 북한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발사를 했죠. 이를 두고 우리가 막지 못하는 미사일이라는 국민적인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그것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요즘 북한이 쏜 미사일을 두고 그것이 미사일이냐 발사체냐 말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우선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체 추진력을 가지고 유도도 되는 무기를 우리는 흔히 미사일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자체 추진력은 가지고 있지만은 유도가 되지 않는 무기를 방사포나 로켓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체 추진력도 없고 유도도 되지 않는 무기를 우리는 일반 포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은 첫날 발사한 것이 240km를 비행을 했고 9일날 발사한 것이 400km를 넘게 비행을 해서 동해에 있는 바위섬을 타격을 했으니까 자체 추진력이 없는 발사체가 240km를 비행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자체 추진력이 있는 무기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동해에 있는 바위섬을 타격했기 때문에 유도가 되는 무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자체 추진력도 가지고 있고 유도도 되는 것이니 미사일이라고 간단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단순한 사실을 발사체니 뭐니라고 표현을 쓴다는 것은 국방부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국방부가 아니고 인민무력부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저것을 왜 진짜 이스칸데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사일을 쐈을 때 미사일이 타격 목표 지점에서 얼마나 벗어나서 미사일이 떨어지는가를 말하는 것이 공산 오차라고 하는데 이 공산 오차가 흔히 3km를 벗어나면은 군사학적으로 의미 있는 무기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은 보통 공산 오차가 2, 3km라고 합니다. 북한은 미사일을 멀리 보내는 로켓 기술은 발달을 했지만은 정밀 기술은 많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은 기술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신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은 북한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순항미사일이 없었습니다. 순항미사일은 정밀 기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북한이 연평도 포격을 할 때에 480발을 쏴서 목표 지점은 고사하고 연평도 그 넓은 섬에 떨어진 것도 불과 180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정밀 기술력이 떨어지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칸더 미사일은 러시아의 최신형 미사일입니다. 이스칸더급 미사일은 미국 정도나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의 나라에는 없는 최고급 기술입니다. 그런 최신 고급 기술을 러시아가 북한에 줬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술은 누구에게도 주지 않습니다. 최근에 러시아와 북한의 만남만 봐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스칸더 같은 저런 최신 기술을 러시아가 북한에게 줬다면은 푸틴이 김정은과 저런 만남을 가졌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러시아 미사일 기술자들이 북한으로 넘어갔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스칸더 미사일은 구소련이 붕괴한 이후에 만들어진 러시아의 최신형 미사일입니다. 또한 아무리 구소련이 붕괴됐다고 하더라도 저런 핵심 미사일 기술자들은 국가가 관리를 하지 저런 핵심 미사일 기술자들을 아무데나 내보내지 않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북한의 열악한 미사일 기술 사정들을 볼 때에 저렇게 회피 기동까지 하는 특급 미사일 기술을 북한이 습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영국, 프랑스, 중국, 이스라엘까지도 가지고 있지 못한 미사일 기술을 북한이 가졌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개된 미사일은 어떻게 된 것인가? 상품이 포장지만 똑같다고 해서 내용물도 똑같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너무 쉽게 선동이 되기도 하고 너무 쉽게 쏟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겉이 똑같다고 해서 내용도 이스칸데르라고 판단을 하는 것은 너무 단세포적인 발상인 것 같습니다. 저거는 겉만 이스칸데르고 속은 이스칸데르가 아닐 확률이 저는 90%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북한이 겉만 이스칸데르인 미사일을 만든 목적이 무엇인가? 과거 칭기스칸이 대제국을 건설할 때에 유럽의 많은 성들이
몽고군이 몰려온다는 소문만 들어도 성문을 열고 항복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몽고군들이 너무나 참혹한 살육을 했기 때문에 그런 소문을 들은 유럽의 많은 성들이 지뢰겁을 먹고 전의를 상실하고 항복을 한 것입니다. 즉 소위 허장성세입니다. 이것은 군사전술의 기본입니다. 강강술래가 외병들에게 우리 군사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데서 유래됐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북한이 오래전에 군사 퍼레이드에서 핵배낭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북한이 핵배낭을 할 만큼 핵을 소형화했습니까? 절대 아니죠. 허장성세입니다. 전쟁에서 사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기가 승패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적을 너무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너무 과대평가된 대표적인 사례가 나는 북한의 장사정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사정포라는 것은 포탄을 멀리 보내기 위해서 포의 위력을 좀 줄이고 대신에 포신을 좀 길게 해서 포탄을 멀리 보내는 것인데 서울 불바다 운운했지만은 연평도 포격 때 북한 장사정포와 방사포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따라서 비행기 모형이나 들고 훈련을 하는 거지 국가 북한한테 너무 겁먹고 휘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이스칸데르 미사일 발사는 과거 핵배낭처럼 대한민국 국민 공포감 조성을 위한 사기쇼일 확률이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